안녕하세요. 73세 된 김정호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나서서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아찔했던 경험을 하고 나서 같은 또래분들께 꼭 알려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 나이에 비해서는 건강한 편이라고 자부했어요. 아파트 경비 일도 하고 있고 집안일도 웬만한 건 다 혼자 해결하거든요. 그런데 작년 11월에 정말 아찔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겨울옷을 꺼내려고 안방 옷장으로 갔어요. 아내는 마트에서 일하고 있어서 집에 혼자 있었거든요. 옷장 맨 위 선반에 두꺼운 패딩이 있는 게 보였어요. 평소 같으면 의자를 가져와서 올라섰을 텐데 그날따라 왜 그랬는지 귀찮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키가 170cm 정도 되니까 까치발로 서서 손을 쭉 뻗으면 닿을 것 같았거든요. 정말 순간의 방심이었어요. 까치발로 서서 팔을 위로 쭉 뻗는 순간 균형을 잃으면서 뒤로 그대로 넘어갔어요. 그때 뒤통수가 바닥에 쿵 하고 부딪히는 소리가 지금도 생생해요.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머리가 깨질 것처럼 아팠어요. 어지러워서 일어날 수가 없었고 메스꺼워서 토할 것 같았어요. 아내가 일 마치고 집에 와서 저를 발견했을 때 제가 바닥에 누워서 의식을 잃고 있었다고 해요. 깜짝 놀란 아내가 바로 119에 신고했죠. 병원에 실려가서 엑스레이랑 CT를 찍어보니까 뇌진탕이라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두개골은 금이 가지 않았지만 뇌가 흔들리면서 부어오른 상태였어요. 의사 선생님이 36시간 동안 의식을 잃고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아찔했던 건 의사 선생님 말씀이 조금만 더 세게 떨어졌으면 뇌출혈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70대에 뇌출혈이 생기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더 무서웠던 건 입원하는 동안 폐렴까지 생겼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면역력이 떨어져서 이런 합병증이 잘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2주 동안 입원했어요. 의료비만 350만 원이 나왔어요. 거기다 사설 간병인까지 일주일 동안 모시느라 84만 원이 더 들었고요. 경비 일도 2주 동안 쉬어야 했으니까 80만 원 수입도 날아갔어요. 정말 한순간에 부주의가 이렇게 큰 피해로 이어질 줄 몰랐어요. 그런데 정말 다행이었던 건 자식들이 번갈아 가면서 간병을 와줬다는 거예요. 큰애는 서울에서 회사 다니고 둘째도 분당에서 직장 생활하는데 교대로 와서 밤새 지켜줬어요. 미안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고마웠어요. 병원에서 만난 의사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귀에 생생해요. 70대 이상 어르신들의 낙상 사고가 정말 심각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매년 1만 명 이상의 고령자가 낙상으로 사망한다는 통계도 보여주시면서요. 특히 뇌진탕은 단순해 보여도 절대 무시하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뇌가 두개골 안에서 흔들리면서 미세한 출혈이나 부종이 생길 수 있고 이게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퇴원하고 나서 집에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집안 전체를 점검하는 거였어요. 아들들이 와서 위험한 곳들을 다 찾아줬어요. 옷장 위쪽에 있던 물건들은 전부 아래쪽으로 옮겼고 화장실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았어요. 현관 앞에는 안전 손잡이도 설치했고 침실에서 화장실 가는 길에도 중간중간 손잡이를 달았어요. 처음에는 이런 게 필요한가 싶었는데 막상 써보니까 정말 안전하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의식의 변화였어요. 이제는 높은 곳에 있는 물건을 꺼낼 때 무조건 의자나 사다리를 가져와요. 아무리 귀찮아도 절대 까치발로 서서 억지로 손 뻗지 않아요. 아내도 처음엔 그런 것까지 그렇게 조심스럽게 해야 하나 했는데 제 사고를 보고 나서는 더 철저하게 안전을 챙기고 있어요. 이제는 제가 조금이라도 위험한 행동을 하려고 하면 바로 말려요. 6개월 정도 지나니까 이런 안전한 생활 패턴이 완전히 몸에 배었어요. 오히려 전보다 더 건강해진 것 같아요. 조심스럽게 움직이다 보니까 무릎이나 허리에도 무리가 덜 가더라고요. 그래서 아파트 노인회에서 안전교육을 하게 됐어요. 제 경험담을 들려드리면서 같은 또래 분들께 조심하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처음엔 아직 그 정도로 늙지 않았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제 이야기를 듣고 나면 다들 진지하게 받아들이세요. 70대가 되면 정말 몸이 예전 같지 않아요. 균형 감각도 떨어지고 반사신경도 둔해지고 뼈도 약해져요. 그런데 정작 본인은 잘 모르거든요. 마음은 50대인데 몸은 70대니까 이런 사고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병원에 있을 때 같은 병실에 계셨던 분이 있어요. 75세 할머니셨는데 베란다에서 빨래를 널다가 발을 헛디뎌서 넘어지셨대요. 고관절이 부러져서 수술 받으셨는데 회복이 잘 안 되셔서 결국 휠체어 생활을 하게 되셨어요.
또 다른 분은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서 넘어지시면서 척추를 다치셨어요. 그분 아들이 말씀하시길 낙상으로 척추 골절이 생기면 5년 내 사망률이 70%까지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얘기들을 들으니까 정말 아찔했어요. 제가 당한 일이 얼마나 위험했는지 새삼 깨달았죠. 지금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하루도 무사히 보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건강하게 사는 것이 정말 최고의 행복이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자식들한테도 말했어요. 부모가 건강하게 사는 게 진짜 효도라고요. 아프면 자식들만 고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불편하더라도 안전하게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희 또래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첫 번째는 절대 과신하지 마세요. 70대가 되면 20대, 30대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몸이에요. 마음은 젊어도 몸은 늙었다는 걸 인정해야 해요. 두 번째는 높은 곳에 있는 물건은 절대 까치발로 서서 꺼내려고 하지 마세요. 아무리 조금만 올라가면 되는 것 같아도 반드시 의자나 사다리를 사용하세요. 몇 초 귀찮은 게 몇 주, 몇 달의 고생을 막을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집 안 곳곳에 미끄럼 방지 매트나 안전 손잡이를 설치하세요. 처음에는 거추장스럽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막상 써보면 정말 안전해요. 네 번째는 운동을 꾸준히 하세요. 근력이 떨어지면 넘어질 위험이 더 커져요. 저도 이제 매일 아침 30분씩 집 앞에서 산책하고 간단한 스트레칭도 해요. 마지막으로 정기 검진을 받으세요. 혈압약이나 어지럼증 약 같은 걸 먹고 있으면 넘어질 위험이 더 커질 수 있어요.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약물 조절도 해야 해요. 그리고 자식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모님 집에 가시면 한 번씩 안전 점검을 해주세요. 높은 곳에 무거운 물건이 있는지, 바닥에 미끄러운 곳은 없는지, 전선 같은 게 걸려서 넘어질 위험은 없는지 봐주세요. 부모님이 위험한 행동을 하시는 걸 보시면 바로 말려주세요. 아직 괜찮다고 하셔도 절대 넘어가지 마세요. 한 번의 사고가 정말 큰 재앙이 될 수 있거든요. 저는 정말 운이 좋았어요. 뇌출혈까지 가지 않았고 지금도 건강하게 살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모든 분들이 저처럼 운이 좋을 수는 없어요. 통계를 보니까 70대 이상 어르신들의 낙상 사고가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중에 머리나 뇌에 다치는 경우가 20%가 넘는다고 해요. 뇌진탕만 해도 제대로 치료 안 받으면 기억력 장애나 치매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제처럼 아내가 발견해서 바로 병원에 갈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혼자 계시다가 며칠 동안 발견 안 되면 정말 위험하거든요. 이제 저는 매일 아파트 경비 일을 하면서 다른 어르신들께도 안전 생활에 대해 말씀드리고 있어요. 처음엔 잔소리라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제가 직접 겪은 일이라고 하니까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얼마 전에는 우리 아파트 70대 할머니 한 분이 저한테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제 얘기를 듣고 나서 집에 가서 안전 손잡이 설치하고 높은 곳 물건들 다 아래로 옮기셨다고요. 그러고 나서 정말 안전하다는 느낌이 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제 경험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 분이라도 더 안전하게 생활하시게 도움이 된다면 제가 당한 고생도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70대가 되면 정말 하루하루가 소중해요. 건강하게 하루를 보내고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한순간의 부주의로 이 모든 걸 잃을 수도 있다는 걸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젊을 때는 다쳐도 금방 나았는데 이 나이에는 한 번 다치면 회복하는데 정말 오래 걸려요. 그리고 완전히 예전 상태로 돌아가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다치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안전한 생활이 절대 위축된 생활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조심스럽게 생활하지만 여전히 경비 일도 하고 아파트 노인회 활동도 하고 아내와 함께 산책도 하고 가끔 자식들과 여행도 가요. 다만 모든 행동을 할 때 한 번 더 생각하고 안전을 먼저 확인한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오히려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활하다 보니까 더 차분해지고 마음도 편안해졌어요. 아내도 처음엔 제가 너무 조심스럽게 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안정감이 든다고 해요. 예전에는 혹시 제가 다칠까봐 항상 걱정했는데 이제는 그런 걱정이 많이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자식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는 아버지 혼자 집에 계시는데 괜찮을까 하고 걱정했는데 이제는 안심하고 있어요. 집안이 안전하게 정비되어 있고 제가 조심스럽게 생활한다는 걸 아니까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안전한 생활 습관을 만드는 것도 가족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사는 것이 가족들이 가장 원하는 일이거든요.
요즘 뉴스를 보면 고령자 안전사고가 정말 많이 나와요. 특히 집에서 일어나는 사고가 제일 많다고 해요. 왜냐하면 집이니까 방심하게 되거든요. 밖에서는 조심하는데 집에서는 내 집인데 뭐 하면서 부주의하게 행동하기 쉬워요. 하지만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들 안전사고의 62%가 낙상사고고 그중에서도 집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가장 많아요. 욕실에서 미끄러지거나 침대에서 떨어지거나 저처럼 높은 곳 물건을 꺼내려다 넘어지는 경우요. 제가 입원해 있을 때 의사 선생님이 보여주신 자료를 보니까 75세 이상에서는 낙상으로 인한 입원율이 65세에서 74세보다 3배가 넘는다고 해요. 나이가 들수록 위험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무서운 게 낙상 사고로 다치면 평균 입원 기간이 16일이나 된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평균 13일인데 말이에요. 회복도 더디고 합병증도 더 잘 생기고요. 특히 고관절 골절 같은 경우에는 1년 내 사망률이 20%까지 올라간다고 해요. 수술 받고 나서도 침상 생활이 길어지면서 욕창이나 폐렴 같은 합병증이 생기기 때문이래요. 저는 정말 다행히 큰 골절은 없었지만 뇌진탕도 절대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에요. 뇌가 한번 다치면 기억력이나 판단력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실제로 저도 사고 후 한 달 정도는 기억력이 예전만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검사받고 있어요. 뇌 CT도 6개월마다 한 번씩 찍어보고 혈압이나 혈당 관리도 더 철저하게 하고 있고요. 또 하나 깨달은 게 나이가 들면 약물의 영향도 더 커진다는 거예요. 저도 고혈압 약을 먹고 있는데 이 약이 때로는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 있대요. 갑자기 일어설 때 핑 도는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침대에서 일어날 때도 천천히 일어나요. 바로 벌떡 일어나지 않고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서 잠깐 기다렸다가 일어서요. 화장실 갈 때도 급하더라도 서두르지 않고요. 이런 작은 습관들이 정말 중요해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런 게 사고를 예방하는 거거든요. 우리 아파트에 80세 되신 할아버지가 계세요. 그분이 제 얘기를 듣고 나서 정말 많이 바뀌셨어요. 예전에는 높은 곳에 있는 형광등도 혼자서 갈아 끼우시고 그랬는데 이제는 무조건 자식들 부르시거나 관리사무소에 도움 요청하세요. 처음에는 그런 것까지 남한테 부탁해야 하나 하셨는데 제가 생명보다 소중한 자존심이 어디 있느냐고 말씀드렸더니 수긍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정기적으로 운동하는 거예요. 근력이 떨어지면 균형 감각도 함께 떨어져요. 저도 이제 매일 아침 30분씩 아파트 단지 안에서 산책하고 간단한 맨손 체조도 해요. 처음에는 귀찮았는데 하다 보니까 몸이 훨씬 가벼워지더라고요. 무릎도 덜 아프고 계단 오르내릴 때도 숨이 덜 차고요. 근력이 좋아지니까 자연스럽게 균형 감각도 좋아진 것 같아요. 우리 아파트 노인회에서도 이제 매주 한 번씩 같이 운동하는 시간을 만들었어요. 전문 강사를 모셔서 시니어에게 맞는 운동을 배우고 있어요. 무릎이나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근력 운동도 하고요. 운동하다 보니까 다른 분들과 대화도 많아지고 서로 안전에 대한 정보도 나누게 되더라고요. 혼자 하면 지루한데 같이 하니까 재미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시력 검사예요. 나이가 들면 시력이 떨어지는데 이것도 넘어질 위험을 높여요. 특히 밤에 화장실 갈 때 잘 안 보이면 위험하거든요. 저도 작년에 시력 검사 받고 안경 도수를 바꿨어요. 그리고 집 안 곳곳에 야간등도 설치했어요. 화장실 가는 길에도 센서 등을 달아서 자동으로 켜지게 했고요. 이런 작은 투자들이 정말 도움이 돼요. 처음에는 이런 것까지 해야 하나 싶었는데 막상 써보니까 정말 편하고 안전해요. 자식들한테는 이렇게 말해요. 돈 들여서 안전장비 사는 것과 나중에 사고 나서 병원비 내는 것 중에 뭐가 나으냐고요. 예방에 드는 비용이 치료비보다 훨씬 적어요. 실제로 제가 2주 입원하면서 든 비용만 500만 원이 넘었거든요. 그런데 집안 안전장비 설치하는 데는 100만 원도 안 들었어요. 미끄럼 방지 매트, 안전 손잡이, 야간등, 사다리 이런 것들 다 해봐야 얼마나 되겠어요. 요즘은 시니어 전용 안전용품들도 많이 나와 있어요. 인터넷으로도 쉽게 살 수 있고 대형마트에도 코너가 따로 있더라고요. 자식들이 와서 같이 보고 필요한 것들 골라서 설치해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응급 상황에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휴대폰을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녀요. 집에서도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고요. 그리고 응급 연락처도 휴대폰에 저장해 뒀어요. 자식들 번호는 물론이고 119 병원 관리사무소 번호까지요.
만약에 또 넘어져서 움직일 수 없게 되더라도 휴대폰만 있으면 도움을 요청할 수 있거든요. 이웃들과의 관계도 중요해요. 저는 매일 아침 경비실에서 일하니까 다른 주민분들과 자주 만나는데 서로 안부를 묻고 지내요. 혹시 며칠 동안 안 보이면 어떻게 됐나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은 이런 게 정말 중요해요. 가족들이 멀리 있으면 매일 확인하기 어려우니까 이웃들이 서로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는 게 필요해요. 우리 아파트에도 혼자 사시는 80대 할머니가 계신데 매일 아침 9시에 베란다에 화분에 물을 주세요. 만약에 이틀 연속 물을 안 주시면 관리사무소에서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이런 시스템들이 있으면 정말 안심이 되죠. 혼자 있다가 넘어져서 움직일 수 없게 되더라도 누군가 빨리 발견할 수 있으니까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가끔 너무 예민하게 사는 것 아니냐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저는 이게 예민한 게 아니라 현명한 거라고 생각해요. 나이가 들면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인정하고 그에 맞게 생활하는 거죠. 70대인데 30대처럼 행동하면 사고가 날 수밖에 없어요. 젊을 때는 설마 내가 넘어지겠어 했는데 이제는 언제든 넘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미리 대비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가짐의 차이가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좋아요. 나이가 들어서 예전 같지 않다,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현실을 받아들이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거죠. 저도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했어요. 아직 그럴 나이가 아닌데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하지만 사고를 당하고 나니까 그런 자존심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 깨달았어요. 지금은 자식들한테도 당당하게 말해요. 높은 곳 물건 좀 꺼내줘, 무거운 것 좀 들어줘라고요. 그러면 자식들도 기뻐해요. 부모를 도울 수 있어서 좋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가족 모두가 행복해지는 일이에요. 부모는 안전하게 살 수 있고 자식들은 부모 걱정을 덜 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정말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저처럼 70대 이상 되신 분들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특히 높은 곳에 있는 물건을 꺼낼 때는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아무리 조금만 손 뻗으면 닿을 것 같아도 반드시 의자나 사다리를 사용하세요. 몇 초 귀찮은 게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집 안 곳곳을 점검해 보세요. 미끄러운 곳은 없는지, 걸려 넘어질 만한 건 없는지, 조명은 충분한지 확인해 보세요. 필요하면 안전용품도 설치하시고요. 무엇보다 운동을 꾸준히 하세요. 근력과 균형 감각을 유지하는 게 가장 좋은 예방법이에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검진 받으시고 시력이나 청력도 확인해 보세요. 혼자 사시는 분들은 이웃들과의 관계도 신경 써 주세요. 서로 안부를 묻고 응급 상황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두세요. 자식들에게도 말씀드려요. 부모님 집에 가시면 안전 점검을 꼭 해주세요. 위험한 곳은 없는지, 필요한 안전용품은 뭔지 확인해 보시고요. 부모님이 위험한 행동을 하시면 정중하게 말려주세요. 그리고 부모님과 응급 상황에 대해서도 미리 이야기해 두세요. 어디에 연락할지, 어느 병원에 갈지, 응급용품은 어디에 있는지 가족 모두가 알고 있어야 해요. 저는 정말 운이 좋았어요. 큰 후유증 없이 회복할 수 있었고 지금도 건강하게 살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모든 분들이 저처럼 운이 좋을 수는 없어요. 사고는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예방만이 최선의 치료법이에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모든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노후를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